KDBS 함께 떠나요. 안녕하세요. 이번 함께 떠나요 진행을 맡은 한지영, 이민우입니다. 어느덧 9월이 지나고 10월이 왔습니다. 이제 진짜 가을이 왔네요. 저는 점점 날씨가 쌀쌀해질수록 뜨거웠던 여름이 그리워지는데요. 민우 씨는 여름과 가을 중 어느 계절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쌀쌀한 가을을 좋아합니다. 여름은 너무 덥잖아요. 저는 민우 씨와 반대로 여름을 더 좋아하는데요. 아마도 민우 씨처럼 선선한 날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여행지와 잘 맞지 않으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겨울에 너무 추워지면 또 생각나실 수도 있으니 오늘 방송도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방송 때 오늘 소개해드릴 여행지에 대한 힌트를 드렸었는데요. 지영씨, 그 힌트가 뭐였죠? 코끼리가 많고 더운 나라라고 힌트를 드렸었습니다. 하고 여러분께서는 어떤 나라를 생각하셨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나라는 바로 태국입니다. 태국은 우리나라 인천공항에서 약 6시간 1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꽤 오래 걸리네요. 우선 태국을 여행하기 전에 태국의 날씨를 살펴보아야겠죠? 태국의 날씨는 우기가 끝나는 11월에서 2월이 가장 쾌적하고 선선하며 3월과 5월은 아열대 기후로 가장 더운 기간입니다. 우기는 5월에서 10월까지 이어지며 이 기간에는 스콜성 강우가 하루에 2-3차례 정도 내립니다. 태국은 우기와 건기가 정확히 구분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 고려하셔서 태국 여행 일자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민우 씨는 선선한 날씨를 좋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꼭 11월에서 2월 사이에 태국을 여행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물론이죠. 항상 더운 여름이긴 하겠지만 태국을 여행하려면 비교적 선선하다는 11월에 가야겠어요. 저처럼 더운 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태국에 가면 꼭 가야 하는 곳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태국 하면 꼭 생각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어떤 곳을 소개할지 유추해 보시길 바랍니다. 남자의 눈동자가 흔들 이
오렌지 카라멜의 방콕 시티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만 들어도 어딘지 딱 알겠네요. 태국의 수도 방콕이군요. 그럼 바로 여행지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방콕에 가면 카오산 로드를 꼭 가보셔야 합니다. 카오산 로드는 방콕 왕궁에서 약 1km 떨어진 박람프 시장 근처에 형성된 여행지 거리입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서양의 젊은이들이 이곳을 아시아 여행의 거점을 삼으면서 개발되기 시작됐다고 합니다. 전세계 배낭 여행자들의 베이스 캠프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언제나 여행자들로 북적이는 카오산 로드는 박람프 지역에서 가장 활기찬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오산 로드는 오래전부터 여행자들이 모여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배낭여행의 메카로 여러 매체에 소개된 곳이기도 합니다. 바나나 팬케이크, 생과일 주스, 팟타이 등 태국을 느낄 수 있는 길거리 음식들과 화려한 의류와 가방, 액세서리 등도 판다고 하니 천천히 즐겁게 구경하시다가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오산 로드를 구경하실 때 조심하실 점이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거리이다 보니 사람들이 왁자지껄에 기증품을 도난당하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고 합니다. 여행 가신다면 기증품을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여행지는 방콕 왕궁입니다. 라마 1세부터 역대 국왕들이 살았던 왕궁으로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중개층을 하면서 왕궁의 규모가 커져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짜그리 왕조를 연 라마 1세가 라타나 코신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왕조의 번영을 비는 의미로 지어졌으며 궁전과 집무실, 사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제사를 모시는 왕실 수호 사원 와 프라케우는 태국에서 가장 신성시하는 최고의 사원이므로 놓치지 말고 관람하시길 바랍니다. 사원인 왓 프라케우 본당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에메랄드 불상이 있으며 이 불상을 지닌 나라는 영화를 누린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에메랄드 불상 때문에 왓 프라케우를 에메랄드 사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사실 불상은 에메랄드가 아닌 비치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네요. 범정 모양의 플라시 라타나 제디 불탑과 경내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인 프라몬덥 등 다양한 형식의 건축물들도 구경하실 수 있어서 흥미로운 구경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왓 프라케우를 포함한 왕궁은 반바지나 민소매 옷차림으로는 출입할 수 없으니 복장에 신경 써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깜빡하고 옷을 못 챙기셨더라도 입구 오른쪽에 옷을 빌려주는 곳도 있으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태국 방콕을 여행하실 때는 파타야도 함께 여행한다고 합니다. 파타야는 태국의 유명 휴양 도시 중 하나입니다. 파타야는 태국의 파라다이스로도 불리는데요. 에메랄드 빛 바다와 아름다운 산호선 덕분에 그런 별명이 지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파타야를 갔다 왔었는데요. 정말 에메랄드빛 바다가 너무 이뻤습니다. 정말 파라다이스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 다시 가서 그 바다를 보고 싶습니다. 이제 바다 이야기는 그만하고 파타야의 명소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타야의 대표 관광 명소로는 농룩 빌리지가 있습니다. 농룩 빌리지는 1980년에 정식 개장한 거대한 규모의 열대 정원입니다. 제가 이번 여행지 소개할 때 코끼리가 많은 나라라고 했었잖아요. 농룩 빌리지에서 민속쇼와 코끼리 쇼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코끼리 쇼가 진짜 재밌었습니다. 쇼 시작 전에 미리 가셔서 앞자리에 앉으면 코끼리 코에 타보실 수 있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코끼리 등에는 타도 코끼리 코에는 탈 기회가 흔하지 않으니 코끼리 쇼를 꼭 구경해 보시길 바랍니다. 코끼리 코에 탄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는데요. 지영 씨는 코끼리 코에 타보신 건가요? 네, 제가 그때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요. 그때 뽑혀가지고 코끼리 코에 타봤습니다. 엄청 큰 코끼리 2마리가 코를 엮으며 제가 그 위에 그네 타듯이 타는 형태였습니다. 코끼리 코에 탄 채로 쇼장을 한 바퀴 돌았었는데요.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아마 이런 경험은 태국처럼 코끼리가 많은 나라에서 가능하겠죠? 학우분들도 꼭 태국으로 여행 가셔서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와, 진짜 재밌었겠네요. 저도 꼭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여행지 소개해드리기 전에 음악을 들으면서 잠시 쉬다 오겠습니다. Yeah, 무기력한 하루에 치운 다음 맥주병 뚜껑을 똑딱 술 취한 세상은 느려 보여도 시간은 정직하게 똑딱 전쟁터 같은 사회 안에서 내 시선 타겟 없는 스나이퍼 당황스럽고 식은 땀나 왜나 하염없이 목표만을 찾나 정보 공급과잉의 머릿속은 흡사 흡연실 잡생각과 갖가지 욕망들이 담배 뻐끔뻐끔 연기표
여전히 내 안에 불씨가 꺼지는 걸 알아채지 못했다니까. 후후브르 다시 후후브르 어디에든 존재하지 호불호. 느낀 큰 그림을 보라지만 큰 그림들이 주는 뜬 구름들이 나의 정밀했던 표현과 세계를 난도질하려 해요. 나의 열정이 행여 돈이 덜 든더라도 그게 실수라고 말하지만 난 내 길을 갈 거라고. 너도 망설이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해. 사람들이 말해 당장 내일도 말해 what you 될지 모르니까 그냥 코끼리 step 끼리 step 끼리 step으로 가지. 코끼리 step 끼리 step으로 가지. 인생은 그냥 come through. We ain't never ever want to. 다 강자 발탁된 선수. You choose life, chose you. 세상은 컬러인 척하는 모노야. Cause everything's so great. 밤은 나의 강보다도 훨씬 길고 우리의 슬픔은 ever. 복잡한 이 세상 딱 하나 분명한 건 삶에 떠밀린 너와 내 상태. 운명이란 놈은 우리 값어치를 매기고 평생 고독을 강물. 세상과의 불협함 유난히 잦다면 우리가만 것만 같은 걸. 확실한 건 너 역시 피아노의 일부. 가만히 앉아서 흑건을 쳐도 think about it. 별이 될 건가 불가사리 될 건가. No disrespect for starfish, but if you wanna fish, be selfish. 오늘 아침 거울 봤다면 뭐 생각했는지 잘 생각해봐. 그리고 다시 보고 말해. 너는 너를 위해 싸워. 너는 너를 위해 나를 세워. 너도 망설이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해. 사람들이 말해 당장 내일도 말해 what you 될지 모르니까 그냥 코끼리 step 끼리 step으로 가지. 코끼리 step 끼리 step으로 가지. 그냥 코끼리 step으로 가지. 코끼리 step 끼리 step으로 가지. 성공해도 그림자가 있고 실패해도 윗집빛. 유명세는 삶을 씩씩티 뒤를 감시하고 몇 글자로 우릴 반죽해버린 다음 아웅다웅 하다 패기 처분한 다음 시치미를 뚝대. 나 휘둘리지 않고 쭉해 난 격해. 내 장고가 영원이었을 땐 밤새 얘기했지 영원한 것에 관해. CB 원더 마빈 게이 유재하 혹은 이문세가 내게 준 것들의 respect. 나도 누군가의 삶의 BGM 우로 우연히 스며들기를 원해. 그때를 기억하는 디테일한 널 원해. 생각 들지 않고 깊게 원해. 행동은 담대하고 쉽게 원해. 실패보다 더 신뢰해야 될 건 이거야. self disrespect. 내성적인 내게 네트워크 강요하지 마라. 내 성적은 내가 관리하게 나도 어른이 알아서 make it work. 새겨들어 no.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릴 여행지는 파타야에 위치한 꼬란섬입니다. 꼬란섬은 파타야 본섬에 위치한 해변보다 더 모래가 깨끗하고 고와서 많은 여행객들이 찾는 인기 명소입니다. 꼬란섬에는 바나나 보트, 패러세일링 등 다양한 해양 스포츠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더운 날에 가면 물놀이는 필수죠. 파타야에는 수산시장도 유명합니다. 태국의 전통 수산가옥은 물론 물 위에서 배를 탄 상인이 물건을 판매하는 낯선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수산가옥은 나무로 된 가판으로 이어져 있고 액세서리, 전통 공예품, 의류, 기념품부터 과일 주스, 칠판 요리 등 간단한 음식까지 판매하는 110여 개 상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파타야 수산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시장이기도 합니다. 복잡한 시장을 구경하다가 길을 잃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그럴 때는 바닥에 있는 이정표를 보면 됩니다. 녹색 화살표와 붉은 화살표가 있는데 녹색은 출구, 붉은색은 반대편을 향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이색적인 수상시장을 구경하시면서 태국만의 주전부리도 맛보시길 바랍니다.
물 위에서 쇼핑이라 뭔가 색다른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어린아이들처럼 동심을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카오키 여우 동물원인데요. 파타야를 찾은 가족 여행객들이 꼭 들린다는 카오키 여우 동물원은 동물들의 야생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오픈 동물원입니다. 300종 이상의 동물 약 8천여 마리가 우리에 갇히지 않고 관광객들과 어울리며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야생 그대로이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요? 관광객과 동물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는 하고 있으니 안전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관광을 하다 보면 몸이 뻐근하실 수 있는데요. 태국은 마사지가 시원하기로 유명하니 관광을 다 마치시고 마사지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태국의 마사지가 유명해진 이유는 태국에서 마사지가 처음 시작될 때 의술의 일종이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태국의 마사지가 유명한 거였군요. 관광지를 방문하면서 눈을 즐겁게 해줬다면 입도 즐겁게 해줘야겠죠? 그럼 지금부터 태국에서 맛볼 수 있는 맛있는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태국 음식은 달콤, 새콤, 짭짤한 맛에 매콤까지 더해진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꾸어이띠오라는 음식은 쌀국수입니다. 외국 여행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음식 중 하나라고 하니 우리나라 사람들도 큰 거리낌 없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돼지고기, 닭고기 등과 어묵, 두부, 야채 등을 넣어서 요리하는 쌀국수입니다. 야채 중에는 고수가 들어가는데요. 고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미리 마이사이 팍치라고 말하면 된다고 합니다. 저는 고수를 싫어하니까 마이사이 팍치라고 꼭 말해야겠네요. 다음 음식도 쌀국수인데요. 이름은 카오수어이로 계란이 들어간 노란색 면을 치킨과 카레 베이스 육수에 담고 닭고기와 튀김면을 올려서 나오는 북쪽 지방 대표적인 태국 쌀국수입니다. 카레 맛이 난다고 하니 정말 맛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음식은 팟타이입니다. 태국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음식인 팟타이는 태국식 볶음면입니다. 주재료는 해물과 면이며 요리 위에 땅콩가루를 얹어서 고소함을 더해준다고 합니다. 너무 국수 종류만 설명한 것 같으니 다른 종류의 요리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카오무댕과 카오만카이인데요. 이 두 요리의 주재료는 고기입니다. 카오무댕은 붉은색 돼지고기 덮밥입니다. 우리나라의 족발을 얹은 덮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고기의 양념이 달다고 합니다. 또 카오만카이는 닭고기를 얹는 덮밥입니다. 국물과 고추가 들어간 양념과 함께 먹으면 매우 맛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도 잘 맞을 것 같네요. 민우 씨가 설명한 두 요리들은 정말 입맛에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할 밥은 조금 특이합니다. 바로 망고밥인데요. 밥 위에 망고를 얹고 위에 연어를 풀어서 먹는 거라고 합니다. 설명만 들어서는 무슨 맛일지 감이 안 오네요. 하고 여러분들도 직접 여행 가셔서 무슨 맛인지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행지에 대한 소개를 열심히 하다 보니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매번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여행은 여행을 가기 위해 알아보는 과정부터 정말 설레는 것 같습니다. 민호 씨는 어떠신가요? 저도 여행지를 소개하다 보면 그 여행지에 실제로 간 것은 아니지만 꼭 여행하고 싶은 느낌이 들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하구 분들도 저희와 같은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 소개해드릴 여행지 힌트는요. 올리브유와 와인이 유명한 곳입니다. 다음 방송도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저희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함께 떠나요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기술 진행의 한지영, 이민우였습니다.